애달픈 데가 있다. 아래서 성충이 되기까지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침묵 속에 인내하지만 따스한 햇살을 비집고 올라가기 위해 생을 포기한다. 일주일 시한부 선고를 받고 바깥으로 나온 매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혼신을 다해 우는 것뿐. 그래서인지 그 울음소리는 속절없다. 울음이 닿으면 끝이라는 것을 매미는 안다. 죽어도 여한 없느라고 미련 없이 내던진 그 몸은 물기 하나 없이 바삭하다. 긴 기다림 끝에 만나는 사랑은 열렬하다.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인 암컷 매미가 저 대신 우렁차고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가진 수컷 매미를 선택한다. 와,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힘껏 울어야만 하는 수컷 매미의 울음은 짧은 생만큼이나 고달프고 비장하다. 알을 낳고 서서히 죽어가는 암컷 매미를 위하는 듯 수컷 매미는 사랑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암컷에게 선택받지 못한 매미도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 매미들의 짧은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나고 암컷이 낳은 알은 또다시 침묵 속에서 자라난다. 조이쿠 시는 시 매미에서 그렇게 사랑은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다.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의 울음을 닦아줄 수 있는 상대와 사랑을 나눈다. 하지만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때가 되면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벙어리 매미처럼 낙엽이 되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진다. 조이쿠 시인은 삶과 죽음의 접점에서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그 체념의 정서는 결국 자신의 내면으로 향한다. 그는 섬세한 감성을 문장에 매끄럽게 담아내는 능력과 참신한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다. 녹록하지 않는 삶 속에서도 애정어린 눈빛과 사랑을 꾸밈없이 드러낸다. 내밀한 성찰을 통해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속의 허무와 그 삶의 밑바닥에 놓인 허무의 실체를 꺼내놓지만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로와 희망을 넌지시 건넨다. 알을 낳고 서서히 죽어가는 암컷 매미를 위하는 듯 수컷 매미는 사랑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와, 대단하다. 세상에 암컷 매미가 벙어리였대요. 와, 오늘 알게 된 사실이네. 아, 그랬구나. 이야, 그렇죠. 참 좋은 또 이 몰랐던 부분을 알게 해주는 저는 여기서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은 울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예, 사랑도 울어야 보이지 안 맞아. 울면 안 생긴다. 안 울면 젖 안 물린다. 그렇죠? 우는 그렇지. 애기 젖도 준다. 네, 그러네요. 태어난 자, 우리 두 번째는 어느 분 이야기를 하셨죠? 최고상태님. 네, 최상태님, 그 160페이지부터요. 예, 163페이지까지 예, 됩니다. 읽네요. 예. 네. 산도와 악목을,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와 두어 송이 보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봄은 2월의 베개 밑으로 탄수유 나무에서 보일 듯 말 듯 파릇파릇한 새순이 천천히 올라온다. 그것은 막 잠에서 깬 봄이다. 조금씩 겨울옷을 벗으며 봄을 맞을 채비를 한다. 봄은 6월의 베개 밑으로 온다고 했던가. 그렇게 봄은 겨울을 밀고 아주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삼복숭아꽃 소박하면서도 차고 맑은 거품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시인 박목월의 산도아에는 맑고 깨끗한 봄이 숨어 있다. 먼 산에서 삼복숭아꽃으로 그리고 그 꽃 아래에 옷 같은 물과 그 물에서 발을 씻는 암사슴으로 봄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처럼 시의 시선은 점점 가깝고 활발한 것을 따라 변해간다. 소박한 언어와 간결한 묘사를 통해 알아본 봄의 청한 풍경은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킨다.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이 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 아니라 시인의 이상향이다. 시인의 마음속에 있는 산에는 지금 산도화, 두어송이만 피어 있다. 봄눈 녹아 흐르는 옷 같은 물에 발을 씻는 암사슴은 산속의 평온과 안식을 가리킨다. 이 공간에는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스럽고 고결한 암사슴 한 마리만 존재한다. 봄눈 녹은 옷 같은 물에 발을 씻는 그 모습이 마치 신선이 내려와 노는 것만 같다. 밤새 내린 한방눈이 소담스레 쌓인 골목어기 아침나절은 거짓말처럼 눈을 거두어 간다. 한 줄기 햇살은 복수초 노란 꽃눈 위에 머물고 작은 입김 하나에도 파르르 떨리는 그 작은 꽃이 한가득 봄을 품는다. 섬진강 끼고 도는 19번 국도에 아슬한 여운 남기고 지나간 사랑은 같은 벚꽃도 햇빛에 몸을 누인 들과 산에 피는 산도와 두어송이도 봄이 되면 꽃을 머금고 졸음에서 깨어난다. 아, 나도 섬진강 건너편 산 너머로 니엇니엇 넘어가는 섬진강의 봄 햇살이 되고 싶다. 봄은 2월의 베개 밑으로 온다고 했던가. 그렇게 봄은 겨울을 밀고 아주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 네. 일어서서 그 책 읽는 느낌이네. 맞아요. 그때 낭독법이 없었죠. 예. 아, 최강태 선생님은 어느 문구가 제일 좋으신가요? 이 시에서. 지금 맨 마지막에 이게 여기가 더 마음이 남네. 봄은 2월의 베개 밑으로 온다고 했던가. 그렇게 봄은 겨울을 밀고 아주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네. 타이밍이 저하고 조금 뒤에 읽었다면 네. 2월달에 읽었으면 멋있게 읽었을 것 같은데 네네. 조금 빠르네. 여기가 네. 좀 마음이 드네요. 그래요. 멋지세요? 네. 그 유명한 박목을 시인의 시네요. 그렇죠? 예. 아유,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당부 60페이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 김규동. 가는 데까지 가거라. 가다 막히면 앉아서 쉬거라. 쉬다 보면 보이리 길이. 쉬어가도 좋지만 멈추지 않는 김규동 시인의 해는 저물고라는 시 중에 당부라는 소제목으로 된 시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가 어릴 적 늘 하셨던 당부라고 한다. 이 시를 처음 접하게 된 건 며칠 전 집 근처 도서관인 성남시 중앙도서관 입구에 당부라는 글판이 걸려 있었는데 나의 마음에 와 닿았다. 나에게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이 있는데 딱히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었던 차에 이 글판을 보고 아들에게 이 시구절을 카톡으로 보내주었다. 가는 데까지 가거라. 가다 막히면 앉아서 쉬거라. 쉬다 보면 보이리 길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 단장 죽이기 2 2171에 보면 시련은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시련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훗날 쓸모가 있습니다. 시련에 져서 좌절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우리네 인생길에 무지개 빛깔만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맹자의 말씀 중에 바다를 본 사람의 경우 어지간한 강물은 그의 관심을 끌 수 없고 성인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의 경우 어지간한 말은 그의 관심을 끌 수 없다.
흐르는 물은 빈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나아가지 않는다. 군자가 도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성취를 이루지 않으면 통달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심줄과 뼈를 힘들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고 어떤 일을 행함에 그가 있는 바로 뜻대로 되지 않게 어지럽힌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을성 있게 해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낼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다. 아들은 지금의 시련이 훗날 자신을 성숙하게 하고 좀 더 깊은 사유를 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기회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힘들고 지쳐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보자. 인제 있는 곰의 배처럼 생겼다는 푸근한 곰배령도 좋을 테고 자전거를 달리다 머물고 싶은 곳에서는 언제라도 쉬었다 가도 좋은 봄 햇살이 부서지는 호수의 섬세한 물결 소리도 느껴보고 파도가 온몸으로 부서지는 바다로 달려가 바라보고 서 있어 보자. 풍경 소리도 하나가 되는 고즈넉한 산사에 앉아 눈 감고 귀 기울이면 살갗에 닿는 바람이 얼마나 싱그럽고 소중한지를 느껴보자. 목소리가 감겨요. 어느 문구가 제일 좋으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련을 주는 것이 다 나중에 쓸모있고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도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말로 해주는 것보다는 이런 문구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줌으로써 자녀가 이제 부모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구가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맞아요. 아유, 참 너무 짧지만 너무 좋으시네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네, 시련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예, 네, 좋은 시였습니다. 이어서 질환지교를 꿈꾸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 유안진.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을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식구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할 수 있으랴.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은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가 없고 수수한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론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히 맞장구를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으면 좋겠다.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진 않다. 많은 사람과 사귀기도 원치 않는다. 나의 일생에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길 바란다.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느니 질환지교란 지초와 난초같이 향기로운 사귐이라는 뜻으로 사람 사이의 사귐도 이처럼 맑고 두터워야 함을 비유한 말이다. 나는 이 성호를 볼 때마다 내 친구들 중에 질환지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질환지교 같은 친구였는지 생각해 본다. 서로의 인생 트럭을 공유하고 오랫동안 희노애락을 같이 할 친구가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에서는 그런 친구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허물없다는 말이 참 친근하게 다가온다. 이 허물없이라는 말은 곧 친구의 어떤 단점도 사랑하겠다는 굳은 믿음을 말한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 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을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질환 같은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 권력이나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친구 말이다. 모든 걸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는 친구, 가지고 있는 허물마저도 덮어줄 수 있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아닐까. 인디언의 말로 친구는 내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인생의 갈피 속을 헤매일 때 그런 친구 하나쯤은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요란한 빛깔과 시끄러운 소리에 묻혀 소중한 것들이 보이지 않은 요즘 세상.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질환 같은 친구가 그리워지는 날이다. 수많은 사람 중에 질환 같은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 권력이나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친구 말이다. 와, 질환지교. 네. 우리 치산태 선생님 어느 문구가 제일 좋으신가요? 저는 제일 먼저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네. 좋습니다. 민경재 선생님 혹시 와닿는 부분 있었나요? 많죠. 나는 이런 거 뭐 친구는 인디안 말의 뜻처럼 뭐 나의 슬픔을 자기 등에 뭐 지고 가는 그런 예. 친구. 그거가 그 말이 막 와닿는데요. 네. 그런 친구, 내가 지금 어린 친구가 그런 친구였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런 친구였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저도 그 부분에 추천했거든요. 인디언 말로 다코타가 친구인데 친구의 슬픔을 자기 등에 지고 가는 자가 친구랍니다. 예, 내 슬픔을 내 등에 지고 가는 자. 참 어릴 때는 왠지 이런 친구 사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땐가 이런 친구 저도 아니죠. 저 자신도 이런 친구가 아니죠. 예, 참 생각을 다시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김진 선생님 혹시 읽어줄 수 있나요? 저요? 예, 준비가 안 돼 계시나요? 그 짧은 거 제가 지금 책을 집에다 놔두고 와가지고 녹 보셨어요? 그 짧은 부분 제가 좀 사진 찍어서 읽어놨던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오늘은 낭독이라서 예, 네, 네. 예, 낭독이라서 순서로 쭉 나가야 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책이 네. 없으시니까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홍지수 선생님께서 174페이지에서 요번에 조금 기네요. 179페이지까지 부탁드립니다. 이게 두 개네. 희한하네. 네, 두 개입니다. 예. 네. 술에 취한 바다. 이생진. 오호. 상산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바다에 가깝다. 나는 내 말만 하고 바다는 제 말만 하며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긴 바다가 취하고 상산포에서는 바다가 술에 더 약하다. 38 수평선? 맨 먼저 나는 수평선에 눈을 베었다. 그리고 위로 달려든 파도에 귀를 찢기고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고 묻는다. 그저 바다만의 세상 하면서 당하고 있었다. 내 눈이 그렇게 유쾌하게 베인 적은 없었다. 내 귀가 그렇게 유쾌하게 찢긴 적은 없었다.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긴 바다가 먼저 취하고. 이생진 시인의 시집 그리운 바다 성산포는 총 81편으로 이루어진 연작시이다. 이 가운데 12번째와 38번째 시 2편을 읽는다.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긴 바다가 취하고 이 죽일 놈의 고독은 취하지도 않나 봅니다. 한 달에 한 번 인사동의 찻집에서는 섬에서 갓 돌아온 시인이 유쾌한 이야기꾼이 된다. 섬을 사랑하는 시인답게 그가 낭송하는 시는 언제나 바닷가의 짠내로 가득하다. 세상에서 쓸쓸한 것만 한 시상이 어디 있을까요? 저녁 노을이나 사람의 나이가 쓸쓸하게 기울어가는 느낌은 굉장해요. 그는 외로움에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믿었다. 내 시는 외로워요. 내가 외롭거든요. 그에게 시는 태생적인 외로움의 산물이다. 때문에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가진 거라곤 시야 가득한 섬과 바다뿐인 성산포의 어느 외딴 방에서 몸을 뉘곤 한다고 말한다. 섬 시인 이생진의 시는 외진 산사 처막 끝에서 외롭게 울리는 풍경 소리를 닮았다. 잔잔한 맑음이랄까? 원래 그의 꿈은 화가였다. 하지만 중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고 종이와 물감을 살 돈이 없어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왜 이런 운명에 처해야 하는가? 아버지 무덤 앞에 주저앉아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가난은 때로 아프게 다가와요. 제게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게 가난이었죠. 가난했던 집안에서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바느질 품도 팔고 행상도 하면서 아들을 키웠지요. 그 후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시를 썼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곧잘 무전 여행을 하곤 했지요. 여행은 외로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떠나는 길이거든요. 혼자 길을 떠나는 사람의 마음은 고독한 사람만이 알지요. 그는 바다를 가까이 했다. 낮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떠오르는 단상을 메모로 끄적이다가 밤이면 간이역에 몸을 뉘곤 했다. 새우잠을 자야 했던 시인의 어린 시절은 고단했다. 인생의 무게를 일찍 알아보니 그가 시인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 연작시를 쓰게 된 건 우연이었다고 한다. 다른 시를 정리할 겸 성산포를 찾았던 그 새벽, 일출 앞에서 뭉클대는 가슴을 참지 못하고 달려간 바닷가에서 시는 탄생했다. 신이 아니고 시입니다. 시는 탄생했다. 멍텅구리 고깃배 한 척이 달려온다. 게으른 햇볕 한 줌이 더듬거리며 그 뒤를 쫓아온다. 바다는 시어를 빚느라 분주하고 물고기는 은빛 비늘 일부를 떨어뜨리느라 바쁘다. 이윽고 바다의 시어들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다가가려 하면 저만큼 멀리 달아나고 체념하면 시인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는 바다의 언어. 폭설로 세상과 단절돼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시어는 늘 같은 곳에 묵묵히 머무른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것. 그런 노력과 시도가 바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술가의 전제 조건이다.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관념과 각성을 위해 깊은 고요에 몰입해야 한다. 만선의 기쁨으로 치달려온 고깃배도 기름 냄새에 지쳐 몸져 눕고
지금껏 지켜온 해안선도 무너져 바다와 섬이 된다. 성산포 앞바다는 자익은 석화 냄새로 가득하고 사람들은 타오르는 노을을 보며 떠난 자식을 그리워한다. 멍텅구리 배라도 장만하겠다고 새벽 백고동 속으로 떠난 하루가 궁금해 마실 나간 바람을 수소문하다 그만 돌아온 바람의 뒤꿈치에 걷어차인다. 온몸 소금기를 상상포 바람에 털어버리면 목발 없이 일생을 불구로 서 있는 등대가 쳐다본다. 오늘 아침 삶을 때 따라가지 못한 해조음이 능막염 앓는 성산포 갈비뼈 사이를 들썩인다. 울고 싶을 땐 울어야 하는 게지요. 떠나고 싶을 땐 떠나야 하는 거고요. 삶은 걸림없는 삶이 즐거운 거예요. 시인의 말이 바닷바람을 타고 노을 속으로 사라진다. 와, 진짜 멋있네요, 이 시. 와. 본인이 낭독하고 본인이 박수를 치네요. 만족해요. 얼마나 좋아요. 읽으시면서 감동하신 거잖아. 예. 너무, 시 진짜 너무 좋네요, 이 시. 와. 네. 오늘 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많이 못 읽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진도를 많이 못 나갔네요. 한 편 정도밖에 못 읽고, 우리 홍기수 선생님만 2편 읽으셨어요. 예. 예, 오늘 읽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홍기수 선생님? 저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지금 글을 다 처음 읽었거든요. 처음 대하는 건데 예, 예. 제가 제대로 잘 완주했다는 생각에 감사해서 박수를 쳤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마다 느끼는 관점들이 다 다르네요. 저는 그런 의미로 박수를 친 거 아니었는데, 예,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오늘 책 읽으면서 아주 짧은 단어들이 탁탁탁 와닿아가지고 지금 형광펜을 칠해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 매미도 정말 기구한 것 같고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산도화도 보면 참 아름답게 글감을 쓰셨다는 거. 그리고 질환지교를 꼼꼼히하면 제가 친구에게 이런 친구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거. 네. 술에 취한 바다 읽을 때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시가 이렇지 했는데 그 편의 시를 연장을 해놔가지고 이렇구나. 예. 그래서 오늘 나름 즐거웠습니다. 고마워요. 네. 네. 오늘 시를 낭독해보는 좋은 경험을 해보셨고, 또 이 책에 나온 모아져 있는 시들이 정말 좋은 시들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예. 오늘 최상태 선생님도 처음 읽으셨죠? 아니, 처음은 아닌가? 네.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낭독은 네. 처음이시죠. 예. 앞에는 어떠셨어요? 벌써 다 읽었네요, 이게. 제가 오늘 보니까 야,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갔단 말이야. 참 깜짝 놀랐어요. 한 번씩 봐야지 했는데 예. 잘 안 읽게 되더라고 집에서. 예. 그래서 같이 이 읽는 시간에 거예요. 네. 예.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게 이만큼 읽은 거예요, 지금. 80회까지 읽은 거예요. 예. 우리 민경예 선생님 지금 주염 또 나갈 준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니구나. 나갈 준비가 아니시구나. 담요 덮으시는 거. 예,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정리하고 운동하러 가야 돼. 예. 그거 지금 여기에서 저는 외로움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이게 그게 확 와닿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 술 취한 바다 때문에 앞으로 해봐야 되는 꿈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외로움. 예. 외로움이 힘이 된다라는 부분이. 진짜 요즘 제가 외롭거든요. 예. 자, 우리 김지 선생님의 마지막 평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요.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외로움을 자주 이렇게 마주하다 보면 이게 습관처럼 즐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외로움을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영권 님 그 낭독할 때 저는 되게 좋아하는 시인데 저는 갑자기 빵 터지더라고요.
나한테 지랄 같은 친구도 있었지. 지란 같은 친구만 있진 않았구나. 뭐 지금 사귀었을 생각하면 걔네들을 빨리 정리한 내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쓸데없는 것들은 빨리 버리세요. 오래 가지고 있어봤자 나한테 해가 되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안녕. 감사합니다. 역시. 아유, 참. 네. 네. 아유, 하여튼 오늘 모두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모든 분께 커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일주일 시작하세요. 예. 감사합니다.